자, 반갑습니다. 자, 다시 내신 대비 끝나고 오랜만에 다시 정규 수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수학 상 이론 수업이죠. 2차 방정식 할 차례고요. 페이지 137쪽 2차 방정식이고요. 문제 구성상 우리가 방정식의 아이덴티티를 좀 알고 있어야 돼.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등식입니다. 등식은 등호만 있으면 다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자꾸 는 0을 빼먹으면 아예 식 자체를 잘못 쓰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풀 때는 꼭 는 0을 쓰고 있어야 돼. 등식이니까. 그래서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단원에서 배운 항등식과 이번에 배울 방정식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항등식은 기본적인 풀이가 뭐예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다. 그럼 방정식은 기본적으로는 틀린 식이야. 언제만 참이에요?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인데 언제만 참이야?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다. 그럼 이제 방정식의 기본적인 테마는 저 식을 참으로 만드는 근을, 해를 찾는 게 포커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식이 어떤 관계식은 0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요 관계식이 1차면 1차 방정식이고 이 관계식이 2차면 2차 방정식이고 이 관계식이 3차면 3차 방정식, 4차면 4차 방정식이라 부르겠죠. 그래서 수학 상에서는 4차 방정식까지를 컨트롤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따로 배우진 않고 어쨌든 그러면은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거는 다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 처음이 1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써 있으면 는 0이니까 등식이죠. 그럼 방정식의 개념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0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늘 풀었던 그 스타일대로 방정식을 풀면 돼. 맞아요? 근데 여기서 a가 0이 되면 똑같이 라고 풀면 하령아 이게 왜 안 돼? a가 0이면 이게 왜 안 돼? x가 없어져요? 옳은 분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이 1차 방정식 형태를 띠고 있을 때 a가 0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풀어서 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a가 0일 때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1차 방정식 풀이를 쓸 수가 없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a가 0이면 0, x는 b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b가 0이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방정식의 탈을 쓰고 있는 항등식이지. 그럼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한다니까 이 얘기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답을 해주면 모든 x가 다 성립한다. 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근이 많다라고 불러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0, x는 b인데 b가 0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0x가 2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2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럴 땐 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방정식이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 형태를 띠고 있을 때
x 앞에 있는 a가 미지수라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0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x는 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해가 몇 개? 한 개. a가 0일 땐 b도 0이면 무수히 많다. b가 0이 아닐 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요게 이제 가끔 가다가 문제 앞에 이렇게 1차 방정식 얘기해가지고 무수히 많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걸로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요거는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자, 넘어가면 이제 2차 방정식 풀인데 두 번째가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전제 조건은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닐 때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는 첫 번째가 요 관계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겠죠. 두 번째는 제곱식 만들어서 풀면 되겠죠. 중3 때 1학 때 배웠던 거야. 그리고 이 제곱식 응용해서 나온 근해 공식. 이 세 가지 풀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도 2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인수분해하거나 제곱식 만들어서 풀거나 근해 공식 쓸 건데 당연히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겠죠. 그렇죠? 이 제곱식은 근해 공식을 만들어내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진 않고 대부분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쓰거나 이 두 가지로 풉니다. 그래서 수학상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두 개에 대한 점검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2쪽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1번에 1번 해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a 가로 열고 x-1은 x 플러스 1 ax-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겠죠. 그러면은 a-1x는 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x 앞에 있는 녀석이 미지수죠. 제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로 a-1이 0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늘 풀던 방정식 풀이법대로 풀면 됩니다. 해결됐어? 네,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즉 a가 1이 아니면 해가 하나 있다. 괜찮아? 그 문제는 이 녀석이겠죠. 두 번째 즉 a가 1이다면 0 x는 a가 1이니까 얼마로 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내가 x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항상 얼마야? 0이죠. 그럼 0은 2가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만족시키는 x값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라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 가보면 a-1 a 더하기 5 x는 a 빼기 8x 플러스 3이면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위쪽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인데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8x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a 더하기 3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x 착착 플러스 3이니 여기가 3일 빼기 빼기로 인수분해 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돼? 어디?
이렇게 만나면 a제곱 이렇게 플러스구나. 플러스 땡큐. 자 그럼 여기가 뿔뿔이겠네. 그러면은 이쪽이 a 플러스 3 a 플러스 1 x는 a 플러스 3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어쨌든 지금 x에 관한 한 1차 느낌이야. 1차 방정식 느낌인데 x 앞에 개수가 미지수죠. 제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즉 0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 풀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x는 a 플러스 3, a 플러스 1, a 플러스 3에서 착착 a 플러스 1분의 1로 답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한 개 존재한다. 그 한 개는 a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지.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쪽이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 또는 a가 마이너스 3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먼저 쉬운 것부터 할게. a가 마이너스 3이면 0x는 이쪽도 얼마예요? 0이겠죠. 그럼 이 형태는 항등식 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에서 만족한다. 그거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답을 쓰면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써야 돼. 한글로.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0, x는 2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아무리 x에다가 그었던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의 가로 2번의 답은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학교마다 이 문제가 박스 문제로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은 서술형 1번 개념으로 드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주면은 땡큐죠. 어려운 걸 안 주고 쉬운 거 줬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구분지어서 답을 표기해야 되겠다. 잠바 벗어. 잠바 벗어.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하기 전에 웜업으로 1차 방정식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해본 개념이에요. 자, 한 장 넘기면은 143쪽에서 개념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념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1-3. 자, 시간은 1분 줄게. 그럼 이제 본격적인 풀이를 해보자. 한 장 넘기면 이제 2번이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풀이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2차 방정식 풀이는 기본적으로 스텝이 정해지는데 첫 번째가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2차식 공식 방금 우리가 했던 거 계속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저것 안 되면 다 근해 공식으로 접근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숫자가 지저분하면은 근해 공식 바로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가로 1번 가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을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빼기구나. 빼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빼기 1이라고 쪼개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은 당연히 1, 1이라고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루트 2 체크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2차식 공식 적용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2랑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은 x는 루트 2 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낼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딱 보면 이 생각이 바로 들면 적용시키면 되거든? 저 생각이 안 들 때 근해 공식을 쓰면 이게 따라 나와가지고 이게 이중근호로 바뀌어버려.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조금 외워두세요. 알겠죠? 네. 넘어가면 2번 하나 해볼게.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0. 딱 봤을 때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그냥 고민하지 말자. 우리 다 알고 있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 b자리가 짝수면 짝수근해 공식도 기억할 수 있어요? 짝수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괜찮죠? 자, 그럼 이거는 짝수는 아니니까 오리지널 판별식으로 쓸게. 근해 공식으로 쓸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4, 16 16 곱하기 3 하면 얼마? 6, 3, 18, 3, 4 48이라고 나올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는 걸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8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23i구나. 23i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답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그냥 공식 적용시키면 되겠죠. 단순 인수분해 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도 하나만 해볼게요. 개념에 2번만 체크할게. 개념에서 2번만 체크할게요. 그치. 숫자 표현 개념에서 2번만 체크해볼게. 단순 풀이니까. 그래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에 2번만 하라 그랬죠? 문제가 어떻게 써 있냐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 0 써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정수예요, 정수가 아니에요? 정수가 아니죠. 이럴 땐 정수로 바꿔주는 게 편해. 그러면 루트 3 빼기 1이 있으면은 식 전체에 루트 3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혈내 개념을 곱해버리면 이 녀석이 합차 개념으로 빠져나오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수가 아닐 때에는 정수로 바꿔주는 스킬을 쓰면 좀 편합니다. 그러면 식을 루트 3 더하기 1을 곱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면 3-1 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2루트 3 더하기 2 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요. 하령아 도와줘.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네가 칠판 안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길래. 얘랑 곱하면 어떻게 써져요? 전개하는 수밖에 없겠죠. 저걸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겠죠. 전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도 2로 묶이면
이런 식으로 써지겠고 이쪽도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은 2는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x제곱 루트 3 더하기 1 x 루트 3은 1인데 여기서 눈에 익으면 이쪽이 이렇게 곱하기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겠죠. 그럼 이쪽이 뿔뿔로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근을 가져올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저런 걸로 시간 잡아먹으면 사람 조금 긴장됩니다. 저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남들은 다 풀 수 있는 느낌이야. 내가 저 문제를 푸는데 꼬였어. 한 번 풀다 틀려서 지웠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시험들이 다 좀 말려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눈에 익혀두면 좋아. 뭘 기억하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수가 아니면 정수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 오잖아. 그럼 이제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많이 보이니까. 알겠지? 이렇게 써 있는 거랑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난이도가 엄청 달라. 알겠죠? 네. 별거 아니지만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의 별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 나오죠.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바로 1번.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2는 0. 근데 지금은 이론 시간이니까 이거를 가장 스탠다드하게 풀게. 지금 딱 방정식을 봤을 때 순수한 x와 절대값 x가 섞여 있죠. 그래요? 식 전체가 절대값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야. x랑 절대값 x랑 섞여 있어. 이럴 때에는 영역을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 영역을 나눠서. 그 영역을 어떻게 나누느냐? 절대값 x가 0이 되는 녀석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어디를 잡는다고? 기준점으로 잡는다고. 얘는 절대값이 하나니까 기준점이 여기라고 잡아. 그럼 이렇게 기준점보다 작은 영역과 기준점을 포함하면서 큰 영역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눈다고요? 첫 번째, 기준점보다 작은 영역과 기준점을 포함하면서 큰 영역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를 조금만 확장해 볼게. 이렇게 써 있다고 치면 지금 순수한 x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x가 섞여 나오죠. 이번엔 절대값이 몇 개 나왔어? 2개죠. 그럼 기준점이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2개가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점이 얼마예요? 0이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점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수직선에서 기준점을 잡아. 오케이? 그러면은 작으면서 포함하지 않는 거 하나. 오케이? 포함하면서 포함하지 않는 거 하나. 포함하면서 넘어가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문제식에 유찬아 여기 봐. 자, 문제식에 절대값이 하나 등장하잖아. 그럼 조건이 몇 개 나와? 2개 나옵니다. 문제식에 절대값이 2개 나오잖아. 그럼 기준점이 2개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영역이 몇 개로 쪼개진다는 거야? 3개로 쪼개진다는 소리겠지. 그럼 문제 안에 절대값이 100개 나왔어. 그럼 기준점이 몇 개 생긴다는 거야? 100개 생긴다는 거지. 그럼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 101개로 쪼개지겠지.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배워요. 2개, 3개 나오는 것도 분명히 배웁니다. 어디서? 우리가 좀 더 부등식 파티 봐야죠. 거기서 등장하는 거 생각이야.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기준점이 0이니까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과 x가 0보다 작은 것 2개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만 신경을 쓰는 거야. 여기서만. 그럼
절대값 x랑 같아달라. 같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세계에서는 절대값 x나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세계에서만큼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0이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우리가 늘 풀던 거지. 그러면 4, 3 빼기 플러스. 그럼 x가 4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요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얘를 탈락시켜야 되겠네. 확인됐어? 자, 이번에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랑 뭐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x가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문제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4, 3 뿔마.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근데 0보다 작은 세계에서 구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만 픽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물론 얘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도 쉽게도 풀 수 있어. 문제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했잖아. 그래요? 절대값 x의 제곱과 x제곱은 언제나 플러스 값만. 아이고, 한번 경고했지 친구야. 잠바 벗으라고. 응? 왜 계속 줘라. 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기본 문제식을 조건 없이 그냥 절대값 x로 바꿔버려. 그러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식 전체가 절대값으로만 꾸며져 있죠. 무슨 생각하냐 다음. 네. 나는 여기 보고 있는데 왜 너희 시점은 여기가 있냐. 여기 봐. 그냥 풀면 돼. 이러면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버려. 그럼 4, 3,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x가 4이거나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거 지우는 거지. 그럼 x는 뿔마 4라고. 뿔마 4라고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 다 알면 좋죠. 두 가지 다 알면 좋은데 영역을 나눠서 푸는 걸 먼저 가리키는 이유는 부등식 할 때에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부등식 할 때는. 근데 단순 방정식일 때에는 이렇게 조금 단순화시켜서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이따가 1일 테스트 보는데 틀리면 화낼 거예요. 자, 넘어가서 3-1 가로 1번, 가로 2번. 자, 가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스탠다드하게 풀자. 순수한 x와 절대값이 껴들어간 x가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나눠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본 식에서 절대값이 몇 개 보여? 한 개 보이죠? 그럼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 두 개로 쪼개진다고. 그럼 이 녀석의 기준점이 0을 만드는 기준점이 얼마야? 1이죠. 그러면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거랑 1을 포함하면서 큰 걸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x가 1보다 작다로 쪼개놔야 되겠지. 그럼 이 세계에서는 절대값 x-1과 x-1이 똑같은 거죠.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조금 빠른가? 괜찮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1 빼기 1은 0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괜찮아요? 그래서 x는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조건 안에서 x는 1이 성공적으로 부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합격. 자, 이번엔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 x-1을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읽으세요. 란 얘기죠. 그러면 문제식이 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읽으란 소리겠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읽어지겠다. 3, 1, 뿔마. 괜찮아? 그래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1보다 작은 세 개에서 답을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3만 골라오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근은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과 네, 표현 하나만 해볼게요. 개념은 제가 다시 풀어줄게. 일단 표현 하나만 해보자. 페이지 147쪽에 표현 하나 해보겠습니다. 찬영이 될 것 같아? 그래요. 자, 개념 3번 가볼게요. 개념 한번 가볼게. 우리가 이 표현을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다고 되어 있을 때 방정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사각가로 x 마이너스 1은 0을 풀라고 하는데 저걸 가우스라고 불러요. 오케이? 쟤를 가우스 x라고 부릅니다. 네. 이 가우스 x는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 정의를 알려줬지. 뭐라고 알려줬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가우스 1을 집어넣으면 1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가 얼마야? 1이죠. 1을 넘지 않는 이니까 자기 자신을 뱉어냅니다. 그래요? 1.2가 들어갔어. 가우스 1.2는 1.2를 넘지 못하는 정수 1이겠죠. 괜찮아요? 3.2는 3.1을 넘지 못하는 정수니까 얼마? 3이겠죠. 하령 어려운 거 질문할게. 집중해. 알았지? 자, 마이너스 7.2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7.1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정수 얼마야? 그렇지. 이게 우리 한계야. 여기가 마이너스 7.2죠. 얘를 넘지 못하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8로 떨어져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려요. 괜찮아. 그래도 집중하라 그랬잖아. 얘를 마이너스 8이라고 뱉어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를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정수. 오케이, 어쨌든 이게 아이덴티티인데 이게 방정식에 녹아 들어갔어. 방정식에 녹아 들어가면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하나밖에 소개를 안 했어. x가 다 가우스인 거랑 x가 싹 다 가우스로만 꾸며졌어. 또는 x가 일부만 가우스로 꾸며졌어. 그럼 우리 문제는 지금 순수한 x와 가우스 x니까 어떤 일부만 가우스가 써 있는 방정식이겠죠. 그래요? 이럴 때에는 꼭 문제 안에서 영역을 주어줍니다. 영역을.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영역을 가우스 영역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
가우스 영역으로. 가우스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정수라 그랬어. 숫자지. 그러면 가우스로 영역을 쪼갠다는 건 하나씩 놓을 건데 앞에는 등호가 없어야 돼. 여기 같이 등호를 넣으면 안 돼요. 알겠지? 이게 가우스 관점에서 영역을 쪼갠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0부터 2까지를 가우스로 영역을 쪼갤 때면은 0부터 1, 1부터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라고. 한 칸 한 칸씩.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가우스에 집어넣으면 항상 0으로 뱉어냅니다. 요 안에 있는 숫자들을 가우스로 집어넣으면 항상 1로만 뱉어내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 저 방정식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이해됩니까? 설명이 돼? 다른 데 여기서만.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만 문제를 풀 때에는 난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으로 읽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됐어. 다 풀린 거야. 그럼 x제곱은 2분의 1이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어디 영역에서만 신경 쓰는 거야? 0부터 1 사이에서만 신경 쓸 거라고.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2분의 루트 2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여기서는 x제곱이 2가 되니까 x제곱이 1이죠. 1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등호 있죠? 등호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1만 컨택해서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가우스가 교과서에서는 빠졌어요. 교과서에 빠져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가우스 문제를 안 냅니다. 하지만 특정 몇 개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부교재를 이용해가지고 가우스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기억해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거 영역을 가우스 관점에서 영역을 쪼개겠다. 그러면 뒤에는 등호를 붙이고 앞에는 등호를 안 붙이면서 한 칸씩 정리하겠다. 그 생각이에요. 알겠지? 자, 넘어가서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거. 자, 문제 읽고 식 바르게 세우면 되겠죠? 문제 읽고.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0, 40인 직사각형 모형의 땅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디귿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땅의 넓이가 1512일 때 폭의 길의 폭을 구하십시오. 중3 문제 같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쪽의 넓이가 1512, 여기가 60, 40.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전체 사이즈에서 길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길의 폭을 당연히 x라고 놔야 되겠지? 그러면은 6, 4, 24 해서 요렇게 자를게. 그러면은 60 x가 되겠죠. 그리고 60x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하나 더 뺄게. 자, 이거 뺄게. 이 녀석은 40에서 위로도 x, 아래로도 x를 뺐지. 그렇기 때문에 40-2x x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얘가 1512라고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 문제 그대로 중3 시험지에 놔도 되겠죠. 중3 때 풀었으니까. 자, 정리만 해보자.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냐, 얘들아? 이 정도는? 그치? 나 이거 안 해도 되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계산하는 느낌에서는 좀 빠져나가 봅시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 개념 넓히기 하나 시켜보고 좀 쉴게요. 그럼 첫 번째 타임은 이 개념 넓히기 하나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빠르게 해보자. 어차피 내용 설명이 쭉쭉쭉 되어 있는데 필요한 건 A분의 B가 A 더하기 B분의 A라고 한다. A 대 B가 X 대 1이다. X는 얼마인가? 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 어쨌든 이게 등식이죠. 그래요? 등식이니까 이거를 역수를 취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B분의 A는 A분의 A 더하기 B라고 놔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트로 쪼개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은 B분의 A가 1 더하기 A분의 B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항, 외항 괜찮아요?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을 뭐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소리야? BX로 바꿔치기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이 B분의 BX는 1 더하기 BX분의 B라고 놓을 수 있겠네? 괜찮아? 그러면은 BB는 지울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1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식 전체의 X를 곱해. 식 전체의 X를 곱하면 X제곱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괜찮아?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무슨 작용을 해? 근해 공식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등장을 하겠다. 그래서 근해 공식까지 써볼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픽 해서 골라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저기서 왜 마이너스가 안 돼? 길이 개념이니까. X는 길이 개념이니까 마이너스를 치는 순간 음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얘는 전제 조건에서 위배가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잠깐 쉴게요. 그리고 페이지 150쪽으로 가볼게요.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어요? 판별식이라고 써 있죠. 타이틀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거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근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걸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AX의 제곱 플러스 V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일반식에서 근의 공식을 적용시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죠. 근데 여기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이쪽도 0이죠. 이쪽도 0이겠죠. 그럼 어쩌고 더하기 0이나 어쩌고 빼기 0이나 두 개가 어떤 모양이에요? 똑같은 값을 내보내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2차 방정식에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근이 사실은 하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두 개가 겹쳐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얼마,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얼마, 다른 값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준선에서 큰 값과 작은 값으로 빠져나왔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거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녀석은 두 개가 겹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같은 실근 두 개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서로 같은 실근 두 개를 겹쳐졌다, 중복됐다, 중첩됐다,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번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거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허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x가 음수면 없다라고 배웠어. 그걸 정확하게는 실수 범위 안에서 근이 없다라고 써야 되겠지. 네? 중학교 한정으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다, 근이 없다라고 썼는데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수가 실수에서 복소수로 확장됐잖아. 그럼 이제 허수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어쨌든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되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서로 같은 실근 두 개, 이걸 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서로 다른 허근 두 개. 어쨌든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두 개.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세 개. 4차 방정식 근이 몇 개? 네 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근데 이게 같은 게 들어가냐 다른 게 들어가냐 싸움인 거야. 어쨌든 맥스 값은 4개. 100차 방정식은 맥스 100개가 펴져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판단을 할 수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문자 d라고 쓰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is 중근, d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라고 판별합니다. 문제가 무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이걸 말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근을 판별한 거야. 실근인지 허근인지 두 개인지 하나인지. 오케이? 그걸 판별했다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짝수 근의 공식 알아요? 짝수 근의 공식이 a분의 마이너스 b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안에 뭐 들어가?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이것도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짝수 d라고 합니다. 짝수 d. 그래서 오리지널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짝수 d를 표기법에 4분의 d라고 써요. 얘가 4만큼 빠져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양수면 실근 두 개, 0이면 중근, 음수면 허근 두 개. 괜찮죠? 똑같은 판별식 역할을 하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확인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문제로 확인해 볼게. 중학교 개념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어렵진 않을 거야. 자, 문제 번호 5번 가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1x 플러스 k제곱은 0.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지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판별식 쓰란 얘기죠. 자, 볼게요. 자, d가 2k b제곱 마이너스 4 a c 괜찮습니까? 정리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빼기 4k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k제곱 4k제곱 지워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개, 0이면 중근, 음수면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라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확인됐어? 됐어. 자, 정리하면 착착 넘기니까 k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그러면 k가 4분의 1이면 중근, k가 4분의 1보다 크면 허근,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라고 판별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냥 판별식 한번 써보란 얘기죠. 판별식 한번 써봤다. 이게 근을 판별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확장해 볼게. 판별식 얘기인데 우리가 중3 때 배웠어요. 2차 함수랑 x축과 만나는 개수라고 생각을 할 때 x축의 개념이 뭐야? 자, 2차 함수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죠. 이게 2차 함수의 폼이죠. 근데 x축과 만난다라고 하는 건 x축의 특징이 뭐예요? y가 0이다야.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났다라고 하는 순간 얘가 뭐로 읽어져야 돼? 방정식으로 읽어져야 돼. 그래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다. 그럼 뭐로 빠져나가? d가 0보다 크다. 이해됩니까?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다. 그럼 d가 0이다. 괜찮아?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는 x축이라고 하는 건 좌표 평면인 거죠. 좌표 평면은 실수만 표기해낼 수가 있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수는 없고 허수에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야? d가 0보다 작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확인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확장해 볼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양수죠.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항상 양수래. 얘가 항상 양수래. 어떻게 풀어야 돼? 항상 양수래. 함수값은 y값이죠. y값이 0으로 대변되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네. 근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요 값들이 x축으로 대변되는 0보다 위에 있으면 항상 큰 거죠. 축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럼 d가 0보다 작다로 빠져나가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확인됐습니까? 요게 토요일 날 배울 얘기야. 우리가 토요일 날. 요 다음 단원이 함수와의 연관성이잖아. 그때 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을 배워요. 다음 단원에서 함수를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 단원에 부등식을 배워요. 그럼 이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다 하나의 2차식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배운 개념을 부등식에서 풀고 부등식의 함수에서 배운 개념을 부등식에서 풀고 방정식에서 배운 개념들을 함수에서 풀고 왔다 갔다 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트 집어넣는 건데 시험 문제는 이거 묶어서 낼 거니까. 여러분들도 받아들임이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묶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2차 함수가 x축과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싹 다 방정식의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당장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고 외워져야 되는 거고. 자, 넘어가서 개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가볼게요. 6번 가보겠습니다. 6번의 첫 번째 문제 어떤가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 플러스 1x 플러스 9는 0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정하고 그때 해를 구하십시오. 중근이라는 건 어쨌든 판별식이 얼마라고? 0이라고. 짝수도 있을게. 그래서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2a 빼기 8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가 4, 2 뿔 말하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4라고 불러낼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2일 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니까 완전제곱식으로 인해서 이 녀석의 값은 3밖에 없겠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4일 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으로 판별이 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확인됐습니까? 어쨌든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다. 기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더하기 3 이 녀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d가 0이라는 얘기야. 왜? 그렇지. 중근 개념이니까. 확인됐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d로 접근할게.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이다라고 풀 수 있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43 12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여기가 6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나 6 두 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개념 하나 시켜볼게요. 요거 맞히면 박수 쳐줄게. 6-3번의 별표치고요. 이거 학교 시험 문제예요. 무조건 나와.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맞히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괴사의 관계.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안 나왔던 개념이긴 해요. 문제를 통해서 이 유형의 문제들이 소개는 됐거든. 대놓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알려주진 않더라고. 자, 우리가 x-2, x-3은 0이다 쓰면 이게 2차 방정식 풀인 거죠. 근이 뭐랑 뭐예요? 2, 3이죠. 그래요? 근이 얼마예요? 2, 3. 근이 얼마예요? 2, 3. 근이 얼마예요? 2, 3.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훌륭해. 이거 뭐라고 읽어요? 베타라고 읽어요. 이거 AB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알겠지? AB랑 다른 거야. 얘가 A고 얘가 B고 감마 델타까지만 쓰면 돼요. 4차 방정식까지 나오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감마, 델타. 네. 이렇게. 어쨌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전개를 한번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써있다고 치자.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녀석도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내가 정확히 저 알파가 베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는 알 것 같아. 얼마야? 4라는 건 알 것 같아. 내가 정확히 알파랑 베타가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는 알 것 같아. 얼마야? 7이라고. 오케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야. 이게 근과 계서의 관계야. 그럼 이걸 조금 일반화 시켜봅시다. 조금만 일반화 시켜볼게.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이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최고창의 개수는 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써있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일 줄 알아야 돼. 어차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습니다라고 아예 못 박아버렸잖아. 그래? 그러면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이번엔 얘가 따라 들어왔죠. 그럼 얘가 쫙 풀리겠지, 안쪽으로. 그럼 ax제곱 빼기 a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죠. 근데 이 녀석이랑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 있겠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입에 붙여야 돼. 이거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면 이렇게 톡 하고 나와야 돼. 입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당연한 거지. 자, 그럼 알파 베타는 a분의 c. 라고 톡 하고 나와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a분의 c.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잘 익혀둬야 돼. 그래서 이거를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멍청한 형들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두근의 합이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래.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잖아. 실질적으로 a분의 b여가지고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두근의 합이 3이래. 그래?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구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구해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어떻게 구해요? 라고 우기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 b는 자리를 알려주는 거죠. A자리, B자리, C자리에 있는 값들을 쓰겠다. 알겠습니까? 하령아,
두근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곱은 훌륭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줄게. 지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됐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됐어. 이제 두근의 차까지도 가보자. 두근의 차까지.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르게 설명을 할게. 어쨌든 저쨌든 방정식이라는 건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라는 표현을 쓸게요. 어차피 여기 d니까. 그럼 얘를 알파라고 부르고, 그럼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d겠죠. 두근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겠지. 근데 둘 중에 뭐가 큰지 모르니까 대부분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여기서 여기 두 개를 빼볼게. 빼면 분수의 차죠. 그는 2a분의 마이너스 2b 이쪽은 뿔마가 바뀌는 거니까 지워지겠지. sorry 빼기지. 내가 이상한 짓 했네. 2a니까 뿔마가 바뀌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확인됐어요? 그러면은 2가 지워지지. 그래서 두근의 차는 뭐예요? a분의 루트 d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풀 땐 뭐가 크고 작은지를 몰라서 플러스로 무조건 뱉어내야 되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자, 두근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어떻게 구한다고요? a분의 c. 두근의 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요거만 조금 결이 다르지만 받아들이는데 어렵진 않아. 그렇지?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머리에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야지 문제 풀 때 뽑았을 거니까. 이론 수업은 머리에 뭔가를 집어넣는 작업이야. 알겠지? 이 작업을 해야지 유형풀이로 갔을 때 뽑아 쓰는 연습을 하는 거고, 심화로 갔을 때 개념 두세 개를 묶어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해 나가는 걸 해야 되겠지. 근데 유형하고 심화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 이론이 하나도 머릿속에 없어요. 이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 매번 돌아와서 이론만 해야 돼. 그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이 12월까지는 이 개념들을 다 집어넣는 시간을 갖는 거야. 1월달, 2월달에는 이거 뽑아 쓰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3, 4월달에는 응용하는 연습을 시킬 거고, 그럼 시험을 보겠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돌려도 한 3바퀴, 4바퀴는 돌린다는 소리야. 알겠죠? 화이팅!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수학 상, 수학 하, 수학 원, 수학 투,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학 이렇게 배울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수학 상이야. 여기서 이거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뒤에 있는 거 다 무너져. 그래서 이거 못 알아듣잖아. 그럼 수투 안 됩니다. 수투가 안 되면 미적이 안 되고. 연쇄적으로 한 1학년, 2학년, 3학년에 다 안 된다는 소리야. 때문에 지금 이 겨울을 조금은 뜨겁게 보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넘어가서 두근의 차까지 정리했어. 켤레근 하나 입자. 자,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이 켤레. 여러분 중3 때 켤레 배웠어요? 켤레 개념 배웠어요? 괜찮아. 다시 배우면 돼. 어쨌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2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모양이 똑같죠? 2a분의 루트 d, 2a분의 루트 d 모양이 똑같죠? 근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2차 방정식에
근의 형태가 A 플러스 B면 A 마이너스 B의 형태가 기본 골자가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은 형태가 서로 뿔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A 더하기 B, A 빼기 B 이게 기본 형태야. 그러면 어떤 근 하나가 뭐 3 플러스 루트 2다. 그 나머지 하나는 고민하지 않고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잡아줘야 돼. 어떤 형태가 3 플러스 2i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 나머지 하나는 3 마이너스 2i라고 띠고 있어야 돼. 그래요? 선생님, 근데 여태까지 문제를 풀면은 뭐 근이 1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례를 가질 때에는 조건이 답니다. 조건. 이렇게 루트식으로 형태가 나올 때에는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는 이런 식을 갖습니다. 혈례라는 거는. 그럼 선생님, 복소수로 근이 형태가 나올 때는요. 개수가 다 실수일 땐 이런 모양이 등장을 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아요? 선생님, 개수가 다 유리수인데 근 하나가 3이에요. 그러면 혈례근을 가져 안 가져? 안 갖겠죠. 이 뒤에 있는 형태가 좀 애매하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혈례근을 가질 수 있는 틀은 제공이 돼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조건이 필요해. 이 조건 때문에 문제에서 함정 파는 학교들이 가끔 나옵니다. 무작정 혈례 쓰는 게 아니야. 99.9%의 문제가 혈례근으로 문제를 풀게 나와. 근데 딱 그 0.1%의 학교가 조건을 위배시켜 놓고선 혈례근을 못 쓰게 만들어놔. 근데 내가 하필 그 학교면 틀리는 거겠죠. 신경 안 쓰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꼭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혈례근이라는 개념도 어렴풋한 하나만 한번 집어넣어 봤어. 오케이. 7번으로 가볼게. 페이지 162쪽 가보겠습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자, 여기서 배경 지식. 자, 활용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그러면 아까 얼마? 2. 두 근의 곱이 얼마? 3. 뭐 나오진 않겠지만 두 근의 차가 얼마? 절대값 a분의 루트 d. 여기서 말하는 d는 오리지널 d 써야 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3 얼마야? 음수네?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음수네? 내가 잘못했나? 맞지? 허근이 나오네. 허수였나 보다. 얘를 물어보진 않을 거야. 허수였나 보다. 자, 배경 지식은 두 개 가져왔어. 이랬을 때 첫 번째 일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겠습니다. 분수의 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가로 2번 가볼게.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은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6이라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자, 가로 3번 가볼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써있죠?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변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는 4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4번 가볼게. 4번 가보니까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로 곱셈 곱식 변형으로 쓰면 되겠죠. 시험 문제야. 알겠지?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야. 곱셈 공식 까먹으면 못 풀어. 8 마이너스 9 곱하기 2 마이너스 10이라고 적용시킬 수 있겠다. 괜찮아?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건데 만약에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떠어떠한 방정식이 써 있어. 그래? 어떠어떠한 방정식이 써 있는데 알파 베타를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근을 역수화 시켰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저게 어쨌든 여기서 나온 거니까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거라고 했어. 근데 언제만 참이야? 근을 집어넣었을 때 참이야.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써. 그럼 이 식은 무조건 참이 된 식으로 바뀐 거야. 그래요? 그럼 이 무조건 참인 식에 어떤 식을 증식인데 무조건 참인 식이야. 그 어떤 짓을 해도 똑같겠죠. 알파 제곱으로 나눕니다.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1 빼기 2 알파분의 1 더하기 3 알파 제곱분의 1은 0으로 보입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거를 살짝 변주를 줄게. 살짝 변주를 주면, 나 노란색 어디 갔냐? 살짝 변주를 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에서 이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는 소리야?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요? 기존의 알파 베타 식에서 지금 우리가 역수의 합을 물어봤잖아. 즉 역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는 해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까? 역수 방정식. 알파야.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고 싶어. 베타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개수의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 개수가 1, 마이너스 2, 3이니까 3, 마이너스 2, 1. 이거 1. 개수의 방향만 바꾸면은 알파 베타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바뀐다고. 괜찮아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기억해내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나요. 물론 이 정도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풀면 되는데 우리가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다 필요하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두 군의 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라고 쓰면 돼? 3분의 2라고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요거는 따로 정리해 두세요. 따로 정리해도. 나머지는 뭐 너무 뻔하죠. 근해 공식, 아니, 곱셈 공식에서 다 빼내올 수 있는 식들이니까. 뭐 3월달, 4월달 막 내신 대비하는데 이런 게 막 쓰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이거는 뭐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뭐 확인하는 거 없이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가볼게.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두 실근이 다음 조건으로 만족합니다. 1번. 차가 2래. 자, 우리 차 외웠어요? 두근의 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절대값 a분의 루트 d. 여기서 말하는 d는 오리지널 d를 써야 돼. 이거 짝수라고 짝수 d 쓰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4, 4, 16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그러면은 2는 루트 착착 20 마이너스 4k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알면 편하게 쓰는 거고 이걸 모르면 두근의 차를 제곱을 하면 두근의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하면 돼. 이렇게 구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값에 루트를 붙이면 돼. 알겠지? 어쨌든 우리는 공식으로 접근할 거야 이제 앞으로. 가로 2번 가볼게. 두 실근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근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4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이라고 불러낼 수 있겠다. 얘가 6이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k 값 구할 수 있겠습니까? k 값은 6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네, 여기도 뭐 논란 없이 지금 시간에 조금 압박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뻔한 것들은 얼마 안 남았어 유찬아. 얼마 안 남았어. 자 9번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배경지식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요? 3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요? 1 괜찮습니까?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2알파 2베타 x제곱이 1인 개수 그래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합 더하기 곱 이렇게 써져 있겠죠? 이게 형태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2알파 2베타는 2알파 더하기 베타일 거니까 6. 이 자리에 6을 쓰면 되겠지. 그리고 2알파 2베타는 4 알파 베타니까 4니까 이 자리에 4를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문제가 너무 쉽죠? 2번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합 곱 이렇게 써 있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3 빼기 4 마이너스 1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곱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니까 1 빼기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자리에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다. 괜찮아? 네. 3번은 스킵할게. 방금 했던 거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니까는 저 오리지널한 방정식의 개수를 역으로만 쓰면 되는 거지. 네.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가로 3번은 스킵하는 걸로 할게. 10번 가볼게요. 네. 10번 가볼게요. 자, 10번에 1번.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1-a에 x 플러스 b-3 0 한 근이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일 때 유리수 AB 자 그럼 유리수라고 굳이 꼭 딱 못 박아줬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 하나가 혈내겠다라는 얘기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군의 합이 얼마야? 두 군의 합 4죠? 그래요? 그래서 4는 a-1이다. 그래서 a가 5라고 쓸 수 있고 두 군의 곱이 얼마예요? 두 군의 곱 1이죠. 네, 1이죠.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뒤에 거 가로 2번도 생략할게. 너무 뻔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문제를 하나 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70쪽, 180쪽, 170쪽, 171쪽. 기본 다지기 보입니까? 네, 기본 다지기 쭉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 드릴게요. 10문제니까. 테스트 볼 시간이 나올려나 모르겠네. 저것도 풀어야 되는데 저거 숙제로 줘야 되나? 이거 틀린 거 한번 고쳐봐요. 아니야, 알았어. 표정 보니까는 못 푸는 표정이네. 자, 5-5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두 개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A, B, C, D, P, Q, R, S. 여기를 A라고 할 때 접혀져 있는 부분의 선분 대각선의 그러고 넓이, 여기의 넓이, 저기의 넓이가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가 AC 선분 위에 있을 때 AP의 길이, AP의 길이를 구하겠다. 어떤 문제야? 잠깐만요. AB 점을 이게 10 정사각형이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90도겠죠. 그럼 중3이니까 여기 몇 도? 45도죠. 그럼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라는 개념까지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요 길이가 지금 A로 힌트를 줬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도 A라는 힌트를 줄 수밖에 없겠죠. 괜찮아?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A라고 구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의 최종 질문은 루트 2 A네. 그래요? 자, 네.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래? 7이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 10이래. 요만큼 얼마야? 10-3이죠. 10-A죠. 그래서 10-A네. 그럼 우리가 힌트로 갖고 있는 이 7이라는 넓이는 A 10-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곱하기 10-A는 7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7은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뻔하죠.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A가 짝수 근해 공식 쓸게. A분의 B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의 후보군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 맞아요? 네, 18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A가 기본적으로 5보단 커야 되겠죠? 절반 이상 가져가야지.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하는 A 값이다. 그러면은까 5 더하기 3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최종 질문은 A에다가 루트 2를 붙여서 답을 완성시키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그렇지. 요거만 알아들었으면, 여기가 A다라는 것만 찾았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활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집어넣고 요거 하나 풀게요. 5개. 풀면 보낼게. 네, 5개입니다. 자, 요건 1일 테스트로 우리 교재에서 배웠던 것보다 요만큼 어렵게 해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자, 5번 가보니까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F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고 읽어집니까? 그치? 그리고 F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고 읽어져요? 됐습니다. 이랬을 때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래. 자, 볼게. 이 녀석이 어떤 하나의 관계식이죠. 여기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참이죠. 그래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참이죠. 난 얘를 f에 x 플러스 3은 0이라고 놔야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방정식의 폼이죠. 얘가 정확히 뭔지 몰라. 어떤 형태인지 몰라. 근데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대? 참이래. 뭔 얘기인지 알아? 이 녀석에다가 이 박스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참이래.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힌트가 박스에 어떤 관계식인지 모르는 이 박스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참, 베타를 집어넣으면 참, 얼마인지 모르는 이 박스에 관계식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참, 베타를 집어넣으면 참. 그럼 박스와 박스가 어떤 모양이어야 돼?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리고 최고차항은 근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치?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낼 거라면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다른 수로 줘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얘가 좀 아직 쉬운 거여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개수가 1이래. 그럼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어때야 돼? 일치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fx 플러스 3과 모양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더하기 3을 넘기면 되겠죠. 더하기 3을 넘기면 이렇게 5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fx를 구했어. 중간고사.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랑 똑같이 나와. 요 정도 문제들 어때요? 내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지? 우리가 내신 대비만 하면 이 정도 문제를 10번, 20번은 풀겠지. 한두 번 틀리더라도 이제 막 더 나가겠지. 알겠어요? 이거 별거 아닌 개념이에요. 살짝만 넘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웃긴 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거든, 아주. 그러니까 뭔가 읽으면 알 것 같지. 근데 딱 풀리진 않아. 이걸 뛰어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론 수업하고 있으니까 이론 수업에 맞는 문제만 풀겠지. 좀 있으면 이제 유형풀이 하고 내신 심화하고 고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돌면서 더 다양한 문제를 접해갔죠. 한 번 배워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알겠지?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숙제는 이거 토요일까지 풀어와요.